이재명 수사 지휘한 검사장이 이 대북송금 사건은 북조선 노동당에 뇌물조를 준 사건이다 는 취지로 이렇게 정리를 아주 어제 장문의 입장문에서 정리를 아주 잘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쭉 읽어보니까는 저도 그동안 계속 취재를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봤지만 대북송금 사건 쫙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뭐 사건을 조작을 하면 이렇게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쫙 일렬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을 보면은 이것이 어떤 처음에 쪼개기 후원금 사건을 쫓다가 보니까는 대북송금까지 갔다는 거죠. 김성태의 쪼개기 후원금 사건. 자,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은 절대 기소 조작이 아니다. 조작 기소가 아니다. 그래서 이 검사장이 그거를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상윤 검사가 거기에 딱딱하게 맞는 그런 지금 언론 인터뷰나 통해서 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내용이 오늘 지금 전해드릴 핵심 내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대형 국정농단을 저질렀을 의심이 간다. 이런 황당한 말을 했죠. 이 서울고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넘겨받은 그 2차 내란몰이 특검이 넘겨받은 지 사흘 만에 그런 그 어설프게 이 프레임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지금 다 산산이 깨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서 이 김지미 특검보가 좌파들을 선동을 하는 그래서 이게 초대형 국정농단이 있었어 이렇게 선동을 하는 그 신호탄을 쐈는데 그 신호탄부터 완전히 지금 이 박살이 나고 있다. 좌파 안에서도 저거 뭐하는 짓이야? 이런 말들이 지금 뭐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어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수사 보고를 하고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했죠. 그 상황에서 지금 출연을 한 이 특검보하고 이 특검하고 또 고발이 됐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 지금 수사받아야 됩니다. 2차 내란몰이 특검을 하면서 별로 이삭 죽기를 할 게 없으니까는 국정농단 프레임을 걸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발이 됐습니다. 특히 어제 김어준 방송에 출연한 이 특검 지휘부가 경찰에 고발을 당했는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오늘 서울경찰청에 김지미 2차 종합특검보 근데 어제 김지미 이 여성이죠. 이 특검보가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뭐 수사를 하면서 무슨 뭐 우리가 수사를 빌드업하고 또 그중에서 또 저 황당한 이야기를 했었죠. 무슨 뭐 그 주요 피의자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민이 원하시는 포트라인에 서서 소환 조사를 받는 그런 장면들을 보시지 않을까 곧 원하시는 장면들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 이런 참 황당한 이야기를 그 좌파 방송에 가서 막 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소환이 됐는데 이 김지미라는 변호사가 어제 보면은 뭐 특검팀의 목표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마치 수사 전문가처럼 막 이야기를 했죠. 수사 전문가처럼 막 이야기했는데 이 프로필을 보니까 수사 경력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수사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좌파 변호사입니다. 민변 출신 좌파 변호사. 그리고 뭐 국정기획위원회도 있었고 수사 경력도 없는 사람을 특검 보러 해가지고 그 좌파 방송에 나와가지고 무슨 뭐 수사에 대해서 마치 도 같은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걸 치고 김어준 유튜버 나와서 좌파 선동을 해서 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김지미 씨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했고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업적 목적이 짙은 유튜브에 출연해서 수사 정보를 유출하면서 조직의 근간을 해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고발 이유가 됐고 또 그 위에 있는 권창룡 특검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권창룡이 관리감독 서울 그 주의 의무 현재 퇴퇴를 했고 직무유기 혐의도 있다. 자, 그래서
초대형 국정농단 프레임을 걸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 수사 대상이 되는 자, 그런 상황으로 계속 여러 가지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박상용 검사가 본인이 지난번에 정인 선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했죠. 본인이 제보를 받았다. 민주당에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 시나리오가 정인 선서를 해서 정언을 하면은 무슨 정언을 하든지 전부 다 위정이라고 몰아붙여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특검을 만들 것이다. 또 지금 뭐 내란몰이 특검 말고 다른 특검을 만들어서 그 특검에서 본인을 기소하고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그 특검에서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검찰에서 지금은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하고 있죠. 이재명 재판은 중단됐지만은. 근데 그 공판 검사들이 말을 안 들을 거니까는 공소 취소하는 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공소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이 안 맞아서 말을 안 들을 거니까는 특검이 가져갈 거다. 이런 시나리오들을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2차 내란몰이 특검이 이 사건을 가져가가지고 뭐 출국 금지시키고 피의자로 전환하고 또 이제 곧 소환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오늘, 그런데 그전에 박상용 검사가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지금 그대로 딱딱딱딱 현실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받은 제보가 맞는 겁니다. 아마 서로 인연이 있는 이 좌파 안에서 뭔가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고 제보를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또 하나 예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박상용 검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게 다 맞아 떨어졌죠.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예고를 합니다. 자,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좀 박상용 검사가 언론 인터뷰를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이게 너무나 기울어져 있으니까는 어쨌든 여러 언론에 나가서 저렇게 입장을 밝히고 진실을 밝히는 이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언론도 많이 기울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 새로운 이슈들을 던지면은 언론의 속성상 이 인터뷰를 하거나 출연시키거나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죠. 자, 여기서 한국경제 오늘 인터뷰에서 이 박상용 검사가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검사를 줄 기소한 뒤 9월쯤에 이재명 공소취소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에 대한 위정 고발,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이게 이어지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상용 검사가 결국 종착점은 이재명 공소 취소다. 이게 민주당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 본인은 수사하고 기소되는 것, 수사받고 기소되는 것, 형사처벌까지 모두 감수한다. 결과에도 승복할 수 있다. 다만 자기를 이용을 해서 조작한 검사, 사건을 조작한 검사라고 이렇게 매도하고 자기를 이용을 해서 특검에 의한 이재명의 공소 취소만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그 약속하면은 이재명 공소 취소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은 본인이 이 사건을 조작을 하지 않았고 다 뜻하지만 정당한 수사를 했지만은 다 감수할 수 있다. 오로지 본인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검사가 되기 어렵죠. 이런 수사를 하기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거물급을 본인이 수사를 했고 또 기소까지 했기 때문에 어렵게 이게 이재명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다 수사를 했는데 이걸 공소 취소를 해버리면 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허망하다. 본인 개인의 문제뿐이 아니고 이거는 대한민국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망가져도 좋으니까 이재명 공소 취소하지 않는다는 약속만 하라. 그러면 나한테 아무리 올가미를 세워도 된다. 그런데 좌파가 지금 올가미를 이 박상용 검사에게 세우는 이유가 이재명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건데 소급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지금 계속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국면이 굉장히
이 반전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을 잘 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만약에 이재명 쪽에 좌파 정권이 급해서 이거 안 했다면은, 이거 국정조사 이거 뭐 건들지 않았다면은 지금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국민들은 박상용 검사를 통해서, 또 잠시 후에 제가 전해드릴 검사장을 통해서 수사를 지휘한 이 사건의 실체를 하나씩 지금 알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는커녕 나중에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된다는 그 여론을 불붙이는 그 장작더미가 지금 막 타고 있다. 그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 고검 단계에서는 서울 고검이 이제 수사를 이렇게 사건을 넘겼죠. 2차 내란몰이 특검으로. 결론도 못 내고, 서울 고검에서는 결론도 못 내고 아무 조치도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특검으로 넘기면서 압수수색이나 출국 금지 같은 강제 수사를 지금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넘긴 거다. 그래서 이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수사를 같이 띄우려는 목적. 국정조사만 가지고 하니까 뭔가 좀 또 이 여론에서 밀리는 것 같으니까는 그냥 박상용 검사의 강제 수사를 하면서 이거를 계속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그 목적이 크다는 겁니다. 자, 박상용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위정 고발을 먼저 만들어 놓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무슨 말을 하더라도 위정. 그런데 위정 고발을 지금 했습니다. 결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번에 박상용 검사가 국정조사에 나가서 증언을 하지 않았죠. 무슨 말을 해도 위정으로 걸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위정 고발을 결의를 했습니다. 말을 안 했는데 왜? 6개월 전에 국정감사 때 했던 말. 연호 파티, 술 파티 없었다. 그게 위정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목적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쭉 가다가 이게 삐끗하면 옛날 것까지 끌어와가지고 지금 하는 그 상태죠. 그래서 위정 고발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특검을 출범시켜서 검사들을 기소한 뒤 이재명 공소취소까지 이어가는 구도가 이미 짜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바로 고발하기 어렵게 되니까 작년 국정감사 발언까지 끌어와서 명분을 만들어서 위정 고발을 했다. 이게 결국 특검으로 넘기기 위한 수순이다. 그래서 이 조작 기소 특검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한병도가 민주당 원내대표도 계속 조작 기소 특검 이야기를 지금 같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작 기소 특검, 그러니까 조작 기소몰이죠. 이제 지금 말하는 내란 특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내란몰이 특검이고, 조작 기소 특검이라고 좌파에서 이름 붙이는 거는 조작 기소몰이 특검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제 스케줄을 또 예고를 합니다. 스스로 예고를 합니다. 박상용 검사가. 왜냐하면은 아마 누군가로부터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는 걸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새롭게 예고를 한 게 이 5월이나 6월쯤 압수수색과 기소가 이루어지고 본인과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소가 이루어지고 수사 종료 시점인 9월에서 10월에는 공소 취소 논의가 나올 수가 있다. 그 과정에서 검사들에 대한 줄기소가 이어질 거고 나 역시 압수수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일종의 로드맵을 공개를 하는 이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박상용 검사가 그냥 혈혈단신으로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어제 상당히 든든한 응원군이 나타났습니다. 홍성욱 전 수원지검장인데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했죠. 그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입니다. 그런데 입장문을 냈는데 어제 제가 일부분을 전해드렸지만 이 전문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이게 조작 기소가 아니라는 거,
좀 굉장히 이제 복잡한 것 같지만은 그 5명의 검사를 데리고 이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검사장이니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한 A4 용지 한 2장 정도로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걸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는 그 핵심만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이하영도 공수취소하면 같이 공수취소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하영도 공수취소를 해줘야지 이하영이 어떤 폭로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하영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고 7년 8개월 징역 살고 있죠. 그 대법원에서 인정된 사실은, 핵심적인 사실은 첫 번째, 이하영이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하고 차량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고 그에 대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 이것은 개인 뇌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쌍방울 인사하고 공모해서 김성태하고 쌍방울이 경기도의 북한에 대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과 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조선노동당에 거액의 돈을 건넨 사실이 대법원에서 이미 인정이 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거죠. 그거는 대법원 다 인정한 겁니다. 조작 기소는 무슨 조작 기소? 법원은 바보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대법원에서 그런 확정 판결을 한 거는 관계자의 진술을 해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하영이 진술을 해유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법원이 이거를 유죄로 인정을 할 때는 관계자 진술뿐이 아니고 경기도 공문이 있었고, 북한에 막 공문 보낸 거 있죠. 나 좀 초청해달라고. 그 김영철, 천안함 주범이라는 김영철한테 그때 막 공문 보낸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 보고서. 이하영 어디 출장 갔다 온 출장 보고서. 북한 쪽에서 돈 받았다고 준 영수증. 하나씩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이거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지금 그냥 그 과거 거 딱 잡아떼고 사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경기도 공문. 진술뿐이 아니고, 진술은 뭐 해유했다고 하니까, 경기도 공문, 출장 보고서, 북한 쪽에서 발행한 영수증, 국정원 내부 문건, 다수의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이 된 거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게 조작됐다는 거냐? 뭐가 공문이 조작됐다는 거냐? 출장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거냐? 영수증이 조작됐다는 거냐? 북한 영수증을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이하영 진술, 이 진술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기서 진술을 했다가 번복을 했기 때문에 이 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 측이 인정하지 않아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 법원에서 이거 증거로 사용 안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그때는 이거는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고, 지금 새로 시작된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중단돼 버린 그 재판. 거기에 김성태하고 이하영이 공범이죠. 이 재판에서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리는 재판이고, 팩트 자체는 이미 대법원에서 다 확정 판결이 난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증거와 법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그 자체가 진실을 덮으려는 조작이고 은폐다. 지금 오히려 좌파 정권에서 조작하고 은폐하는 것이지 우리 수사팀에서 한 거는 아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아니냐고, 그래서 사법부에서 다 판단해줬지 않느냐. 우리가 조작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 수사를 하면서 그때 발견된 증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이 드러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기획설, 지금 갑자기 들고 놓은 초대형 국정농단. 그런 거는 어림도 없다는 이야기죠. 자기들이 수사를 하다가 처음에 그 사건을 수사한 것도 아니고, 대북 송금을 수사한 것도 아니고, 김성태가 이재명 쪽에 쪼개기 후원금을 내준 거, 그거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는 대북송금까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경과는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많이 보도가 됐던 몇 년 동안 보도가 됐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한 것이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울컥하기도 했는데, 이 홍성욱 검사장이 수사팀 검사들은 전부 다 5명이죠. 수사팀 검사들은 검사장인 저의 책임하에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을 했다.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따라가다 보니 진실과 마주하게 됐고, 사명감 하나로 묵묵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인 후배들이 정당한 수사를 했는데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야인이 되어서 아무런 힘도 도움도 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본인이 다 이 지휘를 한 수사인데 본인이 현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가서 변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검찰 안에 있으면은 본인이 뭐 어떤 행동이라도 하겠는데 지금 야인이 돼서 보호를 해주지 못한다. 그렇지만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물어라. 저에게 물어라. 왜 주임검사 박상용 검사 이렇게 진실을 쫓아간 검사를 못 살게 구느냐. 공소 취소하려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팀 소속 박상용 검사 개인을 표적 삼아서 집단적 비방과 폭력적인 공세를 가하고 감찰과 불법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행위다. 이게 단순한 공직자, 그러니까 검사들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이화영 사면,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특검의 공소 취소, 이게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이제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수사를 기소를 조작을 하고 사건을 만들어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홍성욱 전 수원지검장의 이 입장문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은 그거는 뭐 논란거리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저도 이거 계속 취재를 해왔고 추적을 해왔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 이 판을 벌여버리죠. 이 판을 벌인 게 결코 좌파에게 유리하지 않다. 이제 제2의 홍성욱, 제3의 홍성욱도 나오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는 또 대장동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말씀을